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문자의 깊은 연원을 캐는 문자학과 소리의 이치를 따지는 의문학, 인간 심층의 비밀을 탐구하는 불교 유식학, 그리고 노장 사상의 도학 연구에 매진해 온 광해입니다. 오늘 이 묵직한 철학의 문을 열며 저는 제 인식론의 근간이자 여러분의 잠든 의식을 일깨울 거대한 죽비를 먼저 내리치고자 합니다. 강해 서두에 반드시 새겨야 할 광해의 인식 제1원리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실제한다고 굳게 믿는 저 바깥의 모든 현상은 사실 우리 마음의 거울에 맺힌 현상이며 동시에 우리의 업식이 그려낸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근대 철학의 정점을 찍었다는 칸트의 인식론적 한계를 정면으로 부수고 그가 멈춰선 절벽 너머로 도약할 것입니다. 칸트가 인간 인식의 맹목적인 틀이라 부르며 절망했던 선엄적이라는 딱딱한 개념을 동양 철학의 위대한 글자인 가출, 구자와 일어날 기자를 통해 해체하고 이를 생명력 넘치는 성구와 성기의 역동적 드라마로 재탄생시키는 지평융합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넘어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는 인식의 주권자가 되는 경이로운 시간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기존의 서양 철학을 격파하기 위해 꺼내 든 핵심 무기인 성구라는 단어의 자원을 정밀하게 파헤쳐 봅시다. 특히 이 가출 구자의 고문자학적 본의를 아는 것이 이 혁명의 출발점입니다. 3000년 전의 갑골문과 금문, 그리고 한자 어원의 보고인 설문해자를 교차 검증하여 고증해보면 가출 구자는 본래 두 손을 모아 제기, 즉 귀한 소치나 제사 음식을 담은 그릇을 정성스럽고 굳건하게 받들고 있는 상형문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밖에서 부족한 것을 헐떡이며 긁어모으는 동태가 아닙니다. 하늘과 조상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위해 그 어떤 부족함이나 흠결 없이 모든 조건이 이미 완벽하고 온전하게 차려져 있는 꽉 찬 상태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마음심과 날생이 결합된 성품 성자가 붙습니다. 성은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근원적인 본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두 글자가 결합된 성구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후천적인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나중에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름의 생명체로 이 세상에 나와 현상되기 위해 반드시 제일 먼저 갖추어야만 했던 본래의 찬란한 빛이자 완벽하게 차려진 마음의 재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눈부신 동양의 문자학적 토대를 서양 철학의 거장 칸트의 인식론과 정면으로 부딪혀 보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대상을 인식할 때 경험 이전에 이미 주어져 있는 인식의 틀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선엄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칸트에게 이 선엄이라는 것은 흡사 컴퓨터에 최초로 깔린 차가운 기본 하드웨어나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죽은 기계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 맹목적인 안경의 렌즈 너머에 존재하는 진짜 세계, 즉 물자체는 영원히 알 수 없다고 선언하며 인간을 인식의 한계라는 좁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 광야의 인식론은 이 절망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우리 내면에 장착된 인식의 틀은 결코 차가운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텅 빈 절대 본체인 천명, 즉 본체분으로서의 열애가 인간이라는 구체적인 생명의 그릇에 담겨 성, 즉 자체분으로서의 열애장으로 온전히 구현된 것입니다. 칸트의 선엄이 죽은 하드웨어라면 우리가 말하는 성구는 그 하드웨어가 작동하기 위해 본래부터 품고 있는 무한한 생명력의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더 나아가 보십시오. 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성구의 설계도가 외부의 인연과 대상을 마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외부의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만 하는 칸트식의 옹색한 인식이 아닙니다. 내 안의 성품에 이미 갖추어진 지혜의 설계도가 꿈틀거리며
밖으로 뻗어나와 대상을 향해 부딪히며 역동적인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날 기자를 쓴 성기의 위대한 역동성입니다. 즉, 인식이란 죽어있는 바깥의 사물을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채 이미 내 안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성품이 바깥 세상을 향해 스스로 펼쳐지며 나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성기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1원리를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적이 실제한다고 믿는 드러난 겉모습, 즉 현상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실체는 내 마음의 거울이 비추어낸 상분으로서의 현상이며 내 안에 훈습된 업식이 붓을 들고 자기 색깔대로 칠하여 머릿속에 그려낸 표상으로서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 세계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일으켜 세우는 극장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분명히 명시하고자 합니다. 칸트의 죽은 선엄적 개념을 천명과 성의 구조로 꿰뚫고 이를 동양의 생명력 넘치는 성구와 성기의 논리로 전환하여 현상의 삼중 의미를 정립한 것은 저 광야의 고유한 학술적 지평입니다. 이는 기존 학계의 단순한 정설을 읊는 것이 아니라 문자의 형상에 착안하여 마음의 심층을 들여다보는 매우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인문학적 비유임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이제 이 거대한 인식혁명의 백고동을 울리며 결어를 맺고 우리의 최종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칸트가 도달한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인간 인식의 뼈아픈 한계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물 자체를 영원히 알 수 없으니 그 좁은 한계 안에서만 겸손하게 도덕적으로 살라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경계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종착지, 진정한 마음 공부와 수신의 목적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길은 바로 증득과 무자체입니다. 무자체, 즉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식의 혁명이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물자체라는 대상을 찾아 밖으로 헤매는 관념의 유의가 아닙니다. 이미 내 성품 안에 완벽하게 갖춰진 본체분의 찬란한 지혜와 빛을 욕망이라는 탁한 업식의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두리에서 외부 대상을 관찰만 하는 수동적인 삶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매 순간 마주하는 일상의 수많은 사건, 그 격사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잠든 성기의 드라마를 역동적으로 펼쳐내셔야 합니다. 그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면의 열애를 온전히 구현해낼 때 여러분은 칸트의 낡은 감옥을 부수고 온 우주를 능동적으로 주재하는 참된 주권자, 곧 현대적 의미의 성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형상은 내 마음이 비추고 빚어낸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온전히 차려진 찬란한 성구를 굳게 믿고 오늘의 삶을 당당히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별빛을 지상으로 내리는 이 위대한 인식의 혁명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야였습니다. 강건하십시오.